요새 운동 유튜브를 보면 비슷한 내용, 뻔한 내용이 나와서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시지 않았나요? 많은 운동법이 있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느낌인데요. 이럴 때 과학적이고 직관적인 지표가 있다면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3D 어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깨 근육이 가슴 근육보다 더 큰 근육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 텐데요.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3개로 나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7개의 근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지방이 적은 사람의 어깨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D1을 전면 근육, D2와 D3를 측면 근육, 그리고 D4와 D7까지를 후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어깨를 만들고 싶으면 아무 운동이나 주구장창 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D1부터 D7까지 골고루 조질 수 있냐고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깨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CNS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CNS란 Central Nervous System의 약자로 중추신경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이 CNS가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이 중추신경계가 어떤 근육을 더 많이 쓸지 정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요새 말하는 근전도 수치라는 거고요. 그럼 뇌와 척수는 어떨 때 근육을 활성화시켜줄까요? CNS는 지렛대의 움직임에 가장 유리한 근육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이 지렛대의 움직임을 또 다른 말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요. 모멘텀은 힘이 발생한 위치와 그 힘에 의해 회전작용이 발생하는 지점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이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때 문을 밀려고 하는 위치와 경첩 사이의 거리가 모멘텀인데요.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서 문을 열게 되면 모멘텀이 짧아져 문을 열기가 힘들고, 이렇게 먼 위치에서 밀게 되면 모멘텀이 길어져 문을 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요? 모멘텀이 길어져야 근육 활성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날성도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모멘텀의 길이인데요. 어깨 운동마다 전면, 측면, 후면 어깨의 모멘텀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어깨 근육과 모멘텀을 해부학적 관점으로 본 논문을 살펴보면 오버헤드 프레스는 전면 어깨가 측면 어깨에 비해 3배에서 4배 넘는 모멘텀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CNS가 전면 삼각근에 손을 들어주겠네요. 그럼 와이드 그립 숄더 프레스나 덤벨 숄더 프레스는 어떨까요? 이 둘은 전면 어깨와 측면 어깨가 비슷한 수준의 모멘텀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버헤드 프레스는 전면 어깨 근육 발달에 특화되어 있고, 와이드 그립 숄더 프레스와 덤벨 숄더 프레스는 전면과 측면 둘 다 적절하게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운동으로는 입체적인 어깨를 만들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깨 근육을 가장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운동은 따로 있는데요. 예상하셨다시피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여기까진 너무 뻔하겠죠? 하지만 레터럴 레이즈는 다양한 변형이 존재합니다. 팔을 뻗는 각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상체를 구부린 채로 할 수도 있고, 그립을 내전, 외전, 중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덤벨로 하거나 케이블로 하거나 그 종류가 너무 많죠. 우선 수평으로 뻗는 게 좋을지 앞쪽으로 뻗는 게 좋을지 그 두 개를 비교해보죠. 2019년에 발표된 어깨 관절과 모멘텀에 대한 체계적 문월 고찰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두 자세 모두 0도에서 30도까지는 극상근이 가장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31도부터 90까지는 극상근의 모멘텀이 감소되는 동시에 측면 삼각근의 모멘텀이 길어지며 90도 이상부터는 전면 삼각근의 모멘텀이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팔을 뻗는 각도와 상관없이 0도부터 30도까지는 어깨의 회전을 담당하는 극상근이 가장 많이 관여하고, 31도부터 90도의 각도가 측면 삼각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립에 따른 활성도는 어떨까요? 그립은 크게 내회전, 중립, 외회전 3개를 비교해봤습니다. 내회전을 하게 되면 후면 어깨가 활성화되고, 외회전을 하게 되면 전면 어깨가 활성화되고, 중립 그립으로 하게 되면 측면 어깨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저나 운동하는 사람들의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고 2020년에 발표된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한 레이즈 그립별 근전도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키우고자 하는 근육이 측면 삼각근이라면 중립적인 그립을 사용하는 것이 측면 삼각근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립에 따라 어깨 근육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다르니 입체적인 어깨 근육을 원한다면 하나의 그립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자유롭게 여러 그립을 사용하여 레이즈를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은 케이블 레이즈 대 덤벨 레이즈인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항 곡선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덤벨 레터럴 레이즈는 힘이 발생되는 초기 단계에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케이블 레터럴 레이즈는 힘을 사용하는 내내 일정한 저항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여러 논문들에서 근육이 길어진 상태로 반복 운동을 하는 것이 근육 성장에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근육이 더 길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케이블 레터럴 레이즈가 근육 성장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하게 레이즈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중량을 사용하는데 겁먹지 마세요.
훈련 중량이 근육 비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보면 6에서 35회가 가능한 중량이 근육 형성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고중량 저반복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논문을 볼까요? 2022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8주 동안 같은 중량을 사용하며 반복수만 증가시켰는데도 근육량을 증가시킨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중량으로 반복수를 늘리거나 반복 속도를 조절하는 것 또한 근육에 과부하를 주는 또 다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즈는 고중량을 잘못 사용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레이즈를 할 때만큼은 중량에 대한 강박에서 잠시 벗어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업라이트 로우는 과연 위험한 운동일까? 업라이트 로우가 어깨에 위험한 운동이라고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재활운동으로 유명한 E3 리해브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업라이트 로우가 어깨 충돌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어깨에는 크게 상완골과 견봉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공간을 견봉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는 극상근, 건을 포함한 여러 조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업라이트 로우처럼 어깨를 내전해서 들어올리는 행위는 이 견봉하 공간을 좁게 만들고 어깨 윗부분인 견봉이 그 공간 안에 있는 극상근, 건을 압박하여 결국 어깨가 손상을 입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할 만한 논문이 존재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견봉이 극상근, 건을 손상시킨다면 위쪽 부분에서 손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주로 극상근, 건이 손상을 입는 부분은 하단 부분에서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견봉의 모양에 따라 업라이트 로우를 할 때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그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견봉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갈고리 모양의 견봉을 가진 사람들이 어깨 문제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견봉의 모양과 어깨 통증은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201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업라이트 로우를 할 때 어깨의 각도를 90도 이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었으며 지금 보여드린 논문이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40도에서 75도 사이가 극상근 건과 견봉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각도이고 오히려 90도 이상의 각도에서는 극상근 건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라이트 로우의 내외전 방식이 견봉과 상완골의 거리를 좁혀 어깨 관절에 무리를 준다는 내용인데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논문에서 말하길 어깨 내전이 실제로는 견봉과 상완골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않고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문제를 가진 사람은 업라이트 로우뿐만 아니라 레이즈를 하는 모든 자세를 할 때 40도 이상의 각도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라이트 로우가 위험하다는 소문만 듣고 무작정 업라이트는 안 좋은 운동이야 라고 치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라이트 로우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라이트 로우를 마냥 피할 게 아니라 운동할 때 자세가 잘못된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원래 어깨를 내전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며 운동하는 것이 근육 성장을 위한 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모멘텀이 길어질수록 그 근육은 더 많이 활성화되고 근육을 활성화하고 싶은 부위에 따라 운동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레터럴 레이즈는 물론 업라이트 로우 역시 측면 삼각근을 키우기에 좋은 복합 운동 중 하나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깨 운동은 무조건 프레스지, 고중량이지 라는 강박은 조금 내려두시고 상황에 그리고 기호에 알맞게 여러 운동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